서대문에는 일본이 건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감옥,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1907년부터 1987년까지 독립운동가 등 약 35만 명을 수감했던 민족 순환사의 현장인데요. 이 형무소 주변에는 수감자 가족들이 몰리면서 여관촌이 생겼습니다.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불리는데 이 골목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TV로드는 옥바라지 골목을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기획 취재를 통해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옥바라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문화적 보존 가치에 대한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이정윤, 강혜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 1907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세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애국지사들을 투옥하기 위해 지은 감옥입니다. 1908년 문을 열 당시 이름은 경성감옥, 1923년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을 바꿨고 해방 이후 교도소와 구치소로 이용되다 1987년 시설이 경기도로 옮겨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80년 동안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은 약 35만 명.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등 근현대사의 저항과 순환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형무소 일대에는 수감된 사람들에게 옷과 음식을 대주며 뒷바라지를 한 가족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지난 1920년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독립운동가 강의교의 아들들이 방을 빌려 지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 감옥 앞 현저동 29번지 윤홍식 집에 간신히 방 2칸을 빌려 함께 살고 있는데 아무리 조밥을 먹더라도 한 달에 30-40원은 있어야 하겠으며 사식을 드리는데 적어도 80-90원은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식은 교도소에 갇힌 사람에게 들여보내는 음식으로 가족들이 감옥 인근의 방을 빌려 옥바라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곽재기 가족들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곽재기 모친 차 씨가 그의 부인 김 씨를 데리고 경성에 올라와서 사식 차입을 하는 중이나 원래 비난한 터라 두 부인이 결식을 해 사식을 차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30년대에는 서대문 형무소 일대에 밥집과 여관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확인됩니다. 큰 길이 생기고 버스가 다니고 나날이 번창해 간다. 형무소 사식 차입소, 감옥밥 파는 집 간판이 보인다는 대목이 나오고 ML당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석방된 강대홍이 현저동 영천여관에 묵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어머니도 서울로 상경해 형무소에 날마다 사식을 들여보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인혁당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된 하재환 선생. 당시 지방에 살았던 하 선생의 부인 역시 형무소 인근 여관에서 머물며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교도소 건너 조금 들어가면은 그 골목이 동양여관이지 싶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혁당 식구들은 거기 가서 다 자고 했지. 식사는 어떻게? 식사는 사서 먹고 또 어떨 때는 배달해서 먹고 서대문에 들어간 수감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골목에 여가를 많이 한데 차가 한 대 들어갈 정도로는 안 되고 적당하게 한 대는 가도 두 대는 일이 되진 마찰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수감된 지 1년 만에 사형을 확정받고 남편을 잃은 이영교 씨. 이 씨는 옥바라지 골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골목은 그 옥바라지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숙소를 제공한 골목이니까 그 교도소가 존재하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를 출입했던 골목이니까 역사적으로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서대문 형무소는 현재 이렇게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형무소 길 건너편에는 여관들이 모여있는 옥바라지 골목이 있었는데요. 수감자 가족들의 애환이 서린 옥바라지 골목. 이 골목에 최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옥바라지 골목이 지난달부터 강제 철거에 들어가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묻힌 옥바라지 골목이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냐는 논란이 핵심 쟁점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무악 2지구입니다. 최근까지 여관과 여인숙 28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바라지 골목으로 불리는 이곳은 독립운동 시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10년 조선 총독부 시절 지도를 보면 해당 지역은 허허 벌판이고 집을 찾아보긴 힘듭니다. 20년대 후반 형무소 규모가 커지면서 인근에 집들이 조금씩 생겼고 30년대에 들어서야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됐습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건립된 직후 옥바라지 골목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미약한 겁니다. 또 당시 이곳에 여관이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옥바라지를 했는지도 추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팩트가 나와야죠.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대문 형무소와 관련된 그건 바로 그 독립운동사를 얘기할 텐데, 독립운동가들을 옥바라지했던 그 증거가 나와야지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까지 그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민주화 운동 시기를 포함해 근현대사까지 옥바라지 골목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만큼 옥바라지 골목도 같은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닌 옥바라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저항이라는 것은 끊이질 않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양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점에서 서대문 형무소가 보존돼야 된다면 오히려 그 서대문 형무소라는 지배기구, 억압기구에 대한 저항을 가능하게 했던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게 동시에 보존돼야 된다. 특히 60년대 이후 여관과 여인숙이 집중됐다는 증거가 확실하고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옥바라지 골목, 그 삶의 현장 자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소위 옥바라지 골목은 물론이고 그 주변도 다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크게 제한적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직접 간접 따져보면은 아마 서대문 형무소 주변이 거의 다 연관이 될 겁니다. 어떤 그 사람 인맥, 또 뭐 어떤 그 생활 공간, 이런 거 따져보면은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사까지 아픔과 삶의 애환을 품은 옥바라지 골목. 역사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희진입니다.